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심화 강의 제3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공부했던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교재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재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 의 보면 법률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해야죠, 그죠? 예. 근데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넘겨보시면 보충학습에 이제 강행법규, 의무법규 이런 말이 나오고요. 뭐 이런 걸 연구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제 뭘 알아두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물권법 원칙제로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원칙인데 계약법은 계약자유 원칙상 의무법규가 원칙이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우리는 적법성하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구분하고 있다 그랬죠? 구분하고 있는데 자, 그 구별의 실익이 뭐가 있다고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님에 비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때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판례도 그러죠, 그죠? 관련 판례도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 판례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로 2번에 대한 설명이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3번에 강행법규에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한가로 1번은 우리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 물권법에 관한 규정이 있죠. 이게 강행규정을 하고 있고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의무법규인데 다만 계약법에서도 임대차만큼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보면 민법 외에도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그랬죠. 현 공인중개사법 규정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랬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뭐예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그랬죠, 그죠? 무효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개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 판례는 중개 수수료라고 나왔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단속 규정과의 관계 나오죠, 그죠? 1번에 보면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 무효지만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뭐라고요? 단순히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처벌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최근 판례가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그 의뢰한 사람하고 손님하고 자기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사는 행위,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이거 위반하면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매수해버렸어요. 매수해버렸다 그러면 이 효력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래요.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는 이제 뭐 강행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분한 후 단속 규정을 다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유효로 하는 단속 규정으로 구분하는 입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한가로 2번 내용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고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라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아시는 거예요? 관련 판례에 봤듯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유효니까 어때요?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펴보시면 양가로 5번에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나오죠. 그죠? 강행법규의 동그라미 1번에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무효 그랬죠? 무효. 무효다. 그래서 자,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무효죠. 그죠?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다시 뭐 선의 제3자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 또한 무권리자 처분은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정보를 취득해서 이 부동산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자기 동생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강행법규 위반을 우회해서 위반한 탈법행위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무효예요. 이건 다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자, 국유재산법 규정들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무슨 행위로서 탈법 행위로서 결론은 똑같아요. 무효라고요. 무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보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오죠. 그죠? 자, 103조 보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이는 법률행위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뭐예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는 무효 그랬죠. 무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시면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이제 판단 기준 나오죠. 그죠? 자, 한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 의의를 강제한 거다. 혹은 갑을 살해하면 그죠? 3천만 원 줄게 이처럼 법률 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이 반사회적이란 말이에요. 또는 뭐예요? 대가가 결부돼 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됐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 결부돼 버렸어.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3번. 아까 도박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줘 뭐예요? 동기죠. 동기는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기는 두 번 나와요. 동기에 불법이 있고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래서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그랬고 양으로 3번 판단 시기. 여러분 민법에서 뭐 기준 시점 물어보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법률행위 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가로 1번 원칙적으로 법률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판례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103조 공소양속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부터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이게 쭉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증언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얼마? 5만 원, 여비식비 5만 원을 초과하는 대가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95만 원이겠죠.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그랬죠. 5만 원이 유효다. 95만 원만 무효예요. 또 2번 대가를 주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했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도 돈이 결부돼 있으면 무효지만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랬죠. 이것도 무효라고요. 정당한 청탁이라도 대가가 결부됐다. 무효 그래요.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그러고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있죠. 그죠? 이자 제한법 초과해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은 그 초과된 부분은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라고 그럽니다. 4번도요. 위약벌 약정은 유효해요. 위약벌 약정은 유효인데 다만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있죠. 이거 전부 일부는 다 뭐예요? 무효 그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그래요. 자 넘기세요. 동그라미 5번 보면 그러나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데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 끊어보세요. 이건 대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조계종에서 이를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윤락 행위를 한 자에게 아가씨에게 미리 포주가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죠.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그런데 선불금 줘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불법원 임금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처백에 한 증여 그랬죠.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건성질 기한도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조건도요. 자 정지 조건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예요. 준다. 근데 해제 조건은 뭐냐면 엄마가 자식한테 생활비를 주는데 취직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안 주다가 주는 거고요. 조건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주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그랬죠. 해제 조건으로 처백에 한 증여니까 현재 아파트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죠. 줬는데 뭐예요? 부척관계가 종료하면 안 준다 이거잖아요. 안 준다. 치사한 계약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무효라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그래요. 3번 그러나 불륜관계 대가가 아니라 불륜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그랬죠. 이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지급 약정은 유효라고 하고 또 자 남편이 바람피다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거 이건 유효로 봤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도 다 유효로 봤습니다.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랬죠. 동그라미 1번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거나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회사 다닐 때 해외 지사 근무하면 돌아와서 5년 동안 3년 동안 근무해야지 퇴직하지 못한다. 만약에 퇴직하면 거기에 든 비용 이런 거 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유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나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는 약정은 유효라고요. 그러나 평생 동안은 우리 회사 다녀야 된다. 이런 건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4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즉 사찰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임야 숟가락 하나 남은 거 있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5번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도박 채무 약정 무효라고요. 도박 채무 약정 무효. 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도 전부 무효예요. 그러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이거는 도박 채무 변제 약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도박 채권자가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도 유효죠. 그죠? 유효해요. 다만 그 돈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와야지 만약에 채권자가 가지면 그것은 배임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충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양도 사례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지우고 여기에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중양도인데요. 이중양도 사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 매매 증이 합쳐가지고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매도 좋고 증여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양수인 그러죠. 그런데 이중으로 또 병에게 파는 계약을 했다고요. 이것을 바로 이중양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중양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왜 유효냐 그랬더니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얼마든지 유효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러면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병이 먼저 등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중양도 계약은 유효다고 그래서 이중양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제일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다 그러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해버리면 되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양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형법상 배임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유효라고 배웠어요.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사법상 유효하게 유효라는 것이지 갑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중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중양도 계약 사법상 유효력은 유효라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이거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채무 불이행. 그것도 이행해야 할 수가 없는 이행 불능이 돼버리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갑, 을인데 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양수인이 적극가담한 사례 그래요. 적극가담. 시험은요. 적극가담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알면서 악의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알면서 권유했다, 유도했다, 기망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가담한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이중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를 해요. 민법에서는 꼭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아무튼 적극가담 사례가 나오면 전부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봐버립니다. 그러면 결론 병은 권리 취득 못하고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돼야 되는데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는 직접 청구 못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을하고 병은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직접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식적 시험법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 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는데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는데 을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달라는 특정물 채권이니까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갑이 병에게 말소 청구하는 것을 대의에서 행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의. 대의는 1단, 2단, 2단입니다. 1단 뭐예요? 말소하고 대의에서 행사했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을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등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문제점 이게 뭐냐면 이 사례에서도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103조 위반 무효일 때는 증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는데 대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판례예요. 그래서 웃기다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이유를 묻지 마라 그래요. 괴로우니까 묻지 마 이 입장인데 왜 그랬냐면 도대체 다른 것이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대의에서 가져가라 끝 이 입장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병이 정에게 팔았죠. 그죠? 정에게 팔았다 그러면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효취득에서 나오거든요. 을이
소유자 가배부동산을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하게 점유했다. 이러면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요건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 후에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렸다. 병에게 팔았다 그러죠. 그러면 설령 여기가 악의자라고 하더라도요.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때 을이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건데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도요. 뭐 20년 전에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강원도 땅 사놨는데 이번에 겨우 여러분이 손해보고 팔았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 시효치를 때 왜 팔았냐 손해배상 그러면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다만 을이 등기 청구권이 들어왔어요. 등기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소유권 뺏기게 생겼네 하고 제3자에게 팔았을 때죠. 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다 그러죠. 그럼 뭐냐면 불법행위 책임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것을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양대 책임 체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양대 책임이에요. 양대 책임. 양대 책임이어서 계약의 세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약 책임이에요. 계약 책임.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이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났다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책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처럼 양대 책임 체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갑하고 을 관계가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니까 무슨 책임이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에 비해서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갑하고 을이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라고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자 봐보세요. 가배부동산을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럼 이제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건이 완성된 후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렸다. 팔아버렸다. 그런데 이때 병이 적극가담했대요. 적극가담. 적극가담이 뭐라고요? 알면서 악의 플러스 권유, 유도, 기망 이런 경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병이 권리취득 못하고요. 을이 권리취득해야 되는데 을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성질을 가져서 요건이 완성된 당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 주장 못합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됩니다. 왜냐?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은 부동산 달라는 특정물 채권자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말소등기 청구를 대의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1단, 2단, 2단. 1단 대의에서 말소한 다음에 2단 이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동일하게 이 판례의 문제점이죠.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에요. 반환 청구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의하느냐. 자, 이 판례 비판까지 다 똑같습니다. 병이 정에게 팔았다 그러죠. 무권리자 처분에는 무효, 정 권리취득 못합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어디만 달라요? 이 부분만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계약관계니까 계약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여기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것만 다르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두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부분. 이중양도 사례. 자, 교재 34페이지죠. 그죠? 부동산 이중양도. 원칙은 유효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이중양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제2양수인이 먼저 등기를 했으며 제2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3번. 제2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1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요.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무효. 동그라미 1번 양도인 갑이 중도금 수령 후 제2양수인에게 처분한 것은 제1양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적극 가담이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악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죠. 플러스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된다. 악의 플러스 권유, 유도, 기망, 꼬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제1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의해서 제2양수인 앞으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양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제1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랬고요. 4번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요. 5번 제1양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6번 제2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그랬죠. 누구예요? 정이죠. 정은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양가로 3번 부동산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가 적극 가담한 매수 행위는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그랬죠. 또 양도담보권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말 나오죠. 그럼 다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3번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 그러죠. 그럼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그러죠. 4번 내용은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있을 거예요. 갑 다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외람된 표현이지만 피받다 피상속인 그렇게 아시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이렇게 제3자가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알고 있는 악이죠.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했죠. 악의 플러스 기망 적극 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 매도하게 했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 기방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상속인 갑다시하고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그랬죠. 양가로 5번 사회질서 위반 효과 무효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후면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 못할 뿐더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 청구도 못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물청도 행사 못합니다. 넘겨보세요. 36페이지 한가로 2번에 103조는 어때요? 추인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가로 2번에 보면 무행위 추인, 무행위 전환, 불인정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법률의 무효로서 추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달리 무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 보충학습 보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죠. 1번 보면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그랬죠. 이게 뭐예요? 사기보험이잖아. 사기보험. 이런 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그러면 우리가 응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죠? 예, 중개 행위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다 먹였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용은 뭐냐면 증권회사가 우리 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부동산, 증권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 약정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익보장약정. 따라서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 행위는 증권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할 것이므로 사회질서 위배에 대해서 무효 그러는 거예요. 4번 상속인이 그죠? 상속인 누구예요? 갑다시였죠.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자죠. 병이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아까 나왔던 거였죠. 그러면 뭐예요? 적극가담 사례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토지 이중 매도하게 했다며 상속인과 그 사이에 관한 양도 계약은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무효를 했죠. 5번도 아까 봤었죠.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얼마? 5만 원.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를 했죠. 양가로 6번은 그 수정하라고 공지 올렸을 건데 이 형자가 빠져버렸어요. 형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형자가 빠져버렸어요. 형사사건 꼭 아셔야 될 판례인데 민사에서 손공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받기로 하잖아요. 손공보수 약정은 유효인데 형사사건에서 손공보수 약정은 이것은 무효라고 해버렸어요.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요즘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는 굉장히 김에 비해서 형사는 짧거든요. 뭐 구속적 부심에서 뭐 빼준다 뭐 이런 것으로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부 무효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손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범위로 무효인데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요? 다만 민사사건에서의 손공보수 약정은 유효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 오세요. 37페이지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죠? 않는 경우인데 거기 1번 보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거. 이게 뭐예요? 다운계약서잖아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 처벌받죠.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니까. 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우리가 분양권 같은 거 거래를 해보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도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세 등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보면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 나오죠. 강박 동그라미. 뭐예요? 사기 강박 110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라고. 이건 취소 사유라고요.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될 때 불가한 때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잖아. 의사함결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죠. 4번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딱 나왔죠. 이게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건 혹은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건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정행위, 그죠? 바람 피는 거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유효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도 아까 나왔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6번 보면 이 비자금,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례인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중에 200억을 쌍용 김석원 회장한테 맡겨놓은 거, 이 맡기는 것을 임치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수 있지만 조성된 비자금을 임치해 놓은 거, 맡겨놓은 것은 유효다 그랬어요. 근데 쌍용 김석원 회장 이거 무효,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니까 불법원인급여 반환 못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소송한 사례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승소한 사례예요. 왜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불법원인급여 아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사례예요. 그래서 거기 6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우리 기출 문제로도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강박이에요. 길게 적어져 있지만 봐보세요.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서 공포심을 느껴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은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그 강박 나오죠.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고요. 따라서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의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폭리행위라고도 하는데 오른쪽 오시면 의회에서 맨 위에 한가로 2번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해서 우선 104조가 적용되고 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건 보면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인데 동그라미 1번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궁박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3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다 대리인 기준인데 뭔만 궁박만 본인 기준 그랬죠. 궁박만 본인은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 궁박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4번이 어려운데 무경험은 잠수 생각해 보면 모든 국민이 무경험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랬죠. 한가로 이번에 이제 폭리자의 이용 의사인데 동그라미 1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악이죠. 악이 플러스 뭐예요?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보시고 따라서 폭리행위 악의가 없을 때는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은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김 할아버지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다 언제라고요? 법률행위 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넘기세요. 양가로 3번 적용 범위 나오죠. 그죠? 자, 관련 판례를 먼저 보죠. 부인이 남편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 포기행위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구속된 남편 뭐예요? 궁박 상태잖아요. 뭐예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신적 궁박이 있는 거죠. 채권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한가로 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채권 포기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랬고 2번에 보면 무상계약 나오죠. 무상 증여 같은 거 있죠. 공짜로 주는 것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나 기부행위. 또 경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경솔하게 비싸게 경매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원이 나의 경솔함을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경매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랬죠. 4번 효과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면 이행 전이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후라면 이미 이행한 것을 부당이도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는 김 할아버지는 무효를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 을은 어땠어요? 불법 원인급여죠. 이미 이행한 것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론이 어떻게 돼요? 김 할아버지는 그래서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장을 개털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럼 무권리적 처분은 무효니까 4번에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도 주장, 무효를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6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달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무슨 사례예요? 알바키 사례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판례가 이게 이제 알바키 사례인데요. 거기 보시면 박스 나오죠? 거기 2번이죠. 2번.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에게 해당할 때 그랬죠. 3배를 초과하는 정도를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꼭 뭐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판례 읽다 보면 한 3배까지는 괜찮게 봐주는 것 같은데 초과하는 부분이 현저한 불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당하지만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에서 그죠? 감액에서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 사례라고요. 무효행위 전환. 자, 이 사례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42페이지에 이제 이 그림 나오죠. 그죠? 이 그림 나오니까 이 그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